우리 아이 겨울철 보습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텐데 저희가 엄마들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러베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 관리한다고 하지만 항상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궁금하신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이제는 카더라는 그만 오늘 러베 라이브 방송과 함께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원하게 이제 원장님 보러 오신 우리 엄마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그러세요? 네, 아유, 그러실 거예요. 진짜 원장님 완전히 팬분들이잖아요. 그쵸? 네, 지금 씨님께서. 오셨을 수도. 네. 어, 오, 원장님만 믿고 갑니다. 역시. 오늘 책임감을 느끼네요. 예. 오늘 그래도 원장님 처음 보시는 또 엄마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키앤키즈 성장클리닉 원장 현세은이고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유해 물질을 좀 걸러주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호르몬을 좀 피하는 방법들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어요. 와, 지금 많은 분들께서 선생님이 나오셨다니, 그 다음에 현세은 원장님 최고예요. 그리고 선생님까지 직접 나오셔서 궁금한 거 물을 수 있어서 좋네요. 정말 중요한 시간이고요. 사실은 다들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따라가는데 이게 국민자가 붙어도 내 아이에게 안 맞는 순간들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럼 거기서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이게 내 탓인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죠. 엄마가 되다 네. 보니까. 정말 그래서 예, 어디서 이렇게 검색해보면 카더라도 많은데 또 우리는 또 전문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진짜 속 시원하게 정말 정답을 챙겨서 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팬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사실은 저도 이제 원장님하고 방송을 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네, 제 인별그램에 딱 올렸더니 딱 제 지인이 와가지고 맨날 댓글 달고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 로션을 살 때는 꼭 먼저 원장님 컨텐츠를 확인하고 구매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댓글 안 다셔도 되고 여기 채팅창 이용하셔가지고 아예 1대1 케어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우리 플로님 궁금한 거 문의 남겨놨는데 너무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정말 좋은 유익한 시간들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아예 클렌징 라인부터 이제 소개를 해 드릴 텐데 사실은 저는 아기 키우다가 가장 궁금했던 순간이 저는 바깥에 왔다 갔다 외출은 하지만 네. 아이들은 집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침 저녁을 씻겨야 되는 게 필요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런 질문하세요. 예. 안 씻겨도 되나요? 아니면 좀 아, 매일마다 씻겨야 되는 게 좀 우리 아이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씻는 게 중요한 건지가 약간 궁금한데 예, 최소 대답해 한 주세요. 번을 씻기는 겁니다. 네, 최소 아, 한 번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샤워 또는 목욕을 시키는데 저녁에 한 번 씻겨주는 것이 원칙이고 몸 전체를 하루에 2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 없는데 하루에 한 번은 세정제를 순한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세정제를 사용해서 한 번은 워시를 한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엉덩이 클렌저부터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엉덩이 라인도 좀 더 스페셜하게 이렇게 좀 깨끗하게 씻어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사실 엉덩이는 아기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기들이 변을 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변을 씻기는데 아시겠지만 이유식 시작하면서 변의 냄새가 차원이 다르다. 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대강 물로만 씻긴다든지 그냥 헹궈준다는데도 한계가 있고 특별히 엉덩이 클렌저를 해주면 또 포밍 형태로 냈으니까 더욱 항문에 자극은 없고 그리고 냄새나 어떤 유해 물질, 대변에 균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제거하는 데는 사실 훨씬 도움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엉덩이 클렌저 러베처럼 믿을 만한 좀 좋은 보습제, 특히 순한 계면활성제 정도 이렇게 구성된 제품으로 특별히 항문, 엉덩이 위주로 씻겨주는 거는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진짜요? 네, 근데 대부분 다른 것들은 계면활성제가 조금 합성 계면활성제들이 소위 독한 그런 성분들이 있어서 엉덩이가 이제 항문까지 약간 아무래도 계면활성제가 닿을 수 있는데 점막이잖아요. 네. 그래서 계면활성제가 반드시 좋은 거를 선택해야 되고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엉덩이 클렌저는 필요하다. 그 저의 엉덩이 생각. 클렌저가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네. 원장님이 나와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약간 원장님도 책임감이 있으실 것 책임감 같아요. 느껴요. 네, 네. 그럼요. 또 지금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걸 많이 네. 설명하죠. 그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정보만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실 텐데 네. 럽에는 우리 원장님도 칭찬해 주신 포인트가 향이 없는 것도 너무 굉장히 중요하죠. 크게. 네. 제일 좋은 게 그거. 네. 저는 사실은 엉덩이에 있는 약간 덩이 이렇게 달라붙고 거기에 스며든 향들이 있어서 엉덩이 클렌저는 향이 있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네. 계면활성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계면활성제가 없으면은 대변 냄새가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은은하게 나요. 물로만 씻기면. 근데 그런 면에서 계면활성제는 단 좋은 성분으로 필요하되 네. 그러면 냄새를 덮기 위해서 향까지 나면 좋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의 어떤 느낌일 뿐이고 향료의 그 성분 자체가 점막과 피부에 다 잔여 물질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에 성조수로 갈 가능성이 축적되면 더 가능하죠. 그럴 수도 예. 있으니까. 그래서 무향인 게 너무 큰 메리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는 페이셜하고 손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클렌저 라인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류가 많아요. 예, 오늘 클렌저도 이렇게 다양한 라인들을 준비했는데 하나로 뭔가 딱 이렇게 세정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페이셜 별도로 구비해 놓으면 또 편한 게 있어요. 네. 뭐가 그리고 편하죠? 보습제의 종류나 섞인 내용이 좀 달라요. 어, 그래서 엉덩이는 보온이 되죠. 왜냐면 속옷을 입고 바지를 기저귀도. 입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렇구나. 얼굴은 애들이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성분이 좀 더 보습 효과가 잘 들어가 있는 페이셜로 쓰는 게 더 좋기는 하죠. 진짜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지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네, 네. 그냥 남들이 사길래 샀는데 딱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알고 사는 거랑 모르고 사는 거랑 아예 다르니까 그렇죠. 이게 알고 사면은 나 진짜 똑똑한 것 같아, 나 육아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노출 부위가 다르구나. 네, 그 맞아요. 노출되는 정도도 다르니까 네. 여름이랑 겨울 이것도 세정력을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여름이랑 여름, 겨울 네. 자체는 세정력 부분에서 보면 여름에는 보통은 물놀이들을 하고 맞아요. 자외선 강하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죠. 네. 그래서 그럴수록 페이셜 전용 클렌저는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 네. 그렇구나. 네. 몰랐어요. 아니, 이게, 우리는 모르고 사니까. 네. 근데 또 겨울에도 굉장히 바깥에서 막 목도리, 마스크에다가, 그다음에 마찰 막 대고 막 맞아요. 건조하고. 겨울에는 그래서 네. 건조함이 여름보다 훨씬 심하니까 강한 성분의 계면활성제를 쓰면 훨씬 더 건조해져요. 그래서 다른 이유로 여름과 겨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는 씻긴 씻어야 되는데, 계면활성제를. 네, 순한 계면활성제를 쓰지 않으면 보습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세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미 보습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미 강한 계면활성제로 세정을 해버리면 아무리 좋은 보습제로 크림을 듬뿍 얼굴에 발라도 이미 빼앗긴 후에 채우는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순한 계면활성제로 페이셜 워싱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미 피부 장벽에서 손실은 덜 일어난 상태니까 보습을 해도 훨씬 효과가 좋죠. 그래서 사실은 세정 단계에서 1차 보습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 바닐라 라떼님께서 원장님 지금 채팅창 보고 계시는 거죠? 네, 보고 있어요. 원장님 설명이 너무 네. 좋다고. 다행이네요. 궁금한 거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저도 좋아요. 엄마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랑 굉장히 또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맞아요. 씻기는 건 진짜 너무 귀찮기도 하고 겨울에는 그리고 또 땀도 많이 안 흘리니까 맞아요. 그러면 안 씻겨도 되지 않을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네. 하루에 한 번 씻겨주시는 거는 이제 원칙적으로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그럴 때는 너무 건조한 아이들인 경우에는 사실 소아 알레르기 전문의 선생님들도 매일 씻기진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하시는데 그거는 많이 건조하고 아토피 있는 아이의 경우이고 네네네. 또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땀을 안 흘리더라도 한 번 정도는 세정제 사용해서 씻겨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고요. 근데 정말 의외로 우리 아이는 진짜 너무너무 건조하고 땀도 안 흘린다 이런 애들이 사실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이틀에 한 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많이 활동적이고 이런 친구들 외출을 어린이집 갔다 오고 이런 경우는 사실 오염 물질이 눈에 안 보이지만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다 부분, 달라붙어 있죠. 그래서 한 번은 씻겨주시는 게
더 좋다. 아, 네. 그럼요. 사실 저도 머리 감기는 것도 너무나 귀찮은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워낙에 이 맞아요.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이 여기 안 붙어도 머리에는 싹 들어가는데 그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머리를 엄청 만지고 눈 만지고 코 만지고 이런 것도 다 네. 영향을 줄까요? 다 영향 주죠. 네. 아, 그래서 저는 또 비글 형제를 키우다 보니까 너무 더러워요. 더러워서 남자애들은 네, 엄마들 우리 잘 씻겨보자고요. 탑투토 네. 워시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탑투토 워시 우리가 올인원 제품 사긴 사야 되잖아요. 필수템. 우리 엄마들이 그냥 러벨을 그냥 다 잊으시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여러분이 어떤 성분을 일일이 다 볼 수 있지는 못하지만 맞아요. 세정할 때 아까 댓글창에도 어떤 분이 궁금하다고 문의를 남겨주셨는데 순한 계면 활성제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는 댓글을 제가 아까 봤어요. 맞아. 네, 근데 사실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뭐 대표적인 게 설페이트 계열의 계면 활성제 우리가 SLS라고도 네. 표기하고 코카미도 프로필베타인 요거는 아직도 마트용 바디워시에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대표적인 이 강한 계면 활성제고 알러지 유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잔존하는 유해 물질의 가능성도 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계면 활성제가 없는 그런 요 두세 가지 정도는 없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고 보존제도 지금 네. 러베 같은 경우는 사실은 1,2헥산다이올 등의 되게 안전한 보존제만 쓰잖아요. 근데 보통은 1,2헥산다이올 같은 성분이 가격대가 높아서 보통은 저렴한 보존제를 대신 써서 단가를 맞추죠.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페녹시에탄올, 파라벤 같은 것들, 많이 봤어요. 벤질 알코올 네. 이런 건데 사실 페녹시에탄올은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거의 퇴출된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도 유명한 보습제 아기 쓰라고 마트에 진열된 것 중에 페녹시에탄올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 걸 많이 절대 쓰면 안 되는 게 페녹시에탄올.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향료가 없어야 된다. 향료가 어디든 바디에 바르든 얼굴에 바르든 샴푸에 쓰든 바디워시로 작용하든 향료는 사용하는 빈도가 축적될수록 성조숙의 가능성이 올라가요. 물론 샴푸는 향료 없이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제품 특성상 샴푸와 치약이 향료 없이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요. 그건 어쩔 수 없더라도 최소한 바디 로션, 페이셜 로션, 바디 워시 이 정도에서는 향료 없는 거 쓰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와, 지금 너무나 약간 속 시원한 답변을 들어가지고 저도 막 공부하게 되는데 신생아들은 이렇게 또 까다롭게 골라도 되지만 키즈 올라가서도 이렇게 좀 관리를 해줘야 되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사실 그렇죠. 네. 신생아 때만 좋은 제품을 쓰는 건 그렇고 10살까지는 사실 10살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환경 호르몬의 그 결정적인 타이밍이 우리나라 치면 초 3학년이거든요. 그 전에 많은 성조숙중 물질이 이미 들어온 아이들은 사실 초 1학년 어제 온 친구는 유치원인데 성조숙 확진이 됐거든요. 네네. 그게 어렸을 때부터 어떤 어머니들이 이제 향수 좋아하시거나 집에 베이비 향, 베이비 파우더 향이 더 나쁜 향인데 왠지 그 향이 주는 그 느낌과 안락한 느낌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만 당하기 쉬운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도 질문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질문 띄워주시면 또 원장님께서 또 저에게 해답을 또 알려주실 것 같아요. 띄워주시죠. 자, 손은 비누로 깨끗이 씻는데 얼굴은 늘 물세안만 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하루에 한 번은 페이셜 클렌저 써야 할까요? 그리고 올인원 워시로 얼굴도 같이 씻어도 괜찮을까요? 질문이 올랐습니다. 예. 하루에 한 번은 페이셜 클렌저, 그러니까 순한 성분의 계면 활성제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물세안만 하는 거는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많이 건조한 애들인 경우에만 물세안을 하라고도 하는데 보통 소아피부과 선생님들께서도 물세안보다는 저자극성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라. 이게 더 대세입니다. 아침에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하루에 질문.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호자분들께 저녁에 하루를 마감할 때 이제 그때는 페이셜 워시를 사용해라. 그리고 아침에는 보통 그냥 물세안만 해도 큰 일은 없어요. 특히 어릴수록.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고학년 올라갈 때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니까 콧잔등이나 이마를 아침에도 유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이가 안 된 보통 대부분 어린 아기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 그 아이들은 아침에 정도는 물 세안만 하셔도 되고 어. 올인원 어시로 하셔도 되죠. 네. 우리 써니님께서 그러면 몇 살 때부터 클렌저 사용하면 되나요? 해주셨어요. 글쎄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페이셜 클렌저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어쩌면 유분기가 생기면서부터라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거예요. 그 전에는 유분기가 없는 나이에는 탑투톱 워시로 씻겨도 얼굴 세정에 큰 문제는 없어요. 아, 네. 그러면은 탑투톱 워시도 그러면 근데 얼굴에 바르는 거니까 성분은 꼭 따져보고. 너무 중요하죠. 예. 네. 그다음에 얼굴에 사용하실 거면 안자극 테스트 받았는지도 한 번 더 따져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정말 태열 엄마가 처음일 때는 태열에 깜짝 놀랐는데 아기 태열이 제일 궁금해요. 작은 온도의 변화에도 피부가 오돌토돌 올라오는데 따뜻하게 재워야지 시원하게 재워야지 겨울에 어떻게 보호해줘야 될지 고민이네요. 저도 12월에 태어나가지고 완전. 이제 이 질문 정말 많이 진료실에서 받는 질문인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 20에서 22도. 그러니까 미국 소아과학회가 20에서 22도를 권장하고요. 네. 우리나라 대한소아과학회가 20에서 24도라서 생각보다 많이 선선한 기온이에요. 네. 예, 사실 조금만 25도만 올라가도 오히려 어른들도 건조함을 느껴요. 그래서 아이들도 없던 코막힘도 생길 수 있고 피부가 많이 밤새도록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선선하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가 오히려 감기도 안 걸리고 피부에 수분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도 좀 날씨가 추워서 보일러를 올려서 약간 올라왔다. 그럴 네.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보습제를 좀 충분히 바르셔야죠. 아, 좀 네. 하나 있다 하면은 네. 또 수분이랑 보습제로 네. 토닥토닥. 그 정도가 지금 제일 아. 최선이죠. 네, 엄마들 걱정하지 마세요. 답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갑자기 너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건조함 관련해서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너무 건조해서 울긋불긋 보습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자주 발라줘야 되고 로션이나 크림 뭐가 더 효과적인지 두 개를 같이 발라주면 더 좋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어요. 중요한 질문이고 사실 로션, 크림을 다 바를 필요는 없어요. 사실 피부과 의사도 소아과 의사도 네. 그런 방식은 추천하지 않고 속이 시원하네요. 그냥 여름에는 로션, 겨울에는 크림 이게 이제 기본 툴인데 여기서 자주 덧발라주는 횟수가 사실 더 중요해요. 한 번 듬뿍 바르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바를 때 로션이랑 크림을 오일이랑 3개를 다 바르는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아침, 저녁 2번을 발라주되 사이에 아직 어린이집 안 가는 아기라면 네. 사이에 한 번 정도 더 발라주면 아토피 있는 애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되게 발라주는 중요해요. 횟수가요? 발라주는 횟수가 중요해요. 그러면 발라줄 때 듬뿍 발라줄까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면 발랐다. 맞아요. 그냥 네. 적당하게 바르는 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씻고 나왔을 때 물기를 네. 제거 안 하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수건으로 닦지 말아요. 네, 수건으로 찍어내듯 닦는 거예요. 그냥 몸을 바싹 다 물기를 탈탈 털어내고 맨몸에 바르면 거기서 이미 보습 효과가 떨어져요. 물기를 대충 닦아서 물기가 몸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때 크림을 발라주고 저녁이죠 보통.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그때 애들이 보통 아침에 샤워나 목욕 잘 안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그냥 맨몸이지만 한 번 더 발라준다. 이렇게 되면 총 2회 바르죠. 네. 그냥 물기를 다 바르고 저녁에 그 듬뿍 크림 바르는 것보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호전을 보인 애들이 너무 많아요. 와, 진짜 중요한 얘기네요. 오늘 방송 너무 유익하다고. 자,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네, 아기 피부 접히는 부분에 관련해서도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속이 시원하네요. 한번 질문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 한번 Q&A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피부 접히는 부분은 거칠은 곳에는 고보선 로션이 답인가요? 아니면 오일 사용이 좋은가요? 정말 디테일한 질문이 올라왔어요. 맞아요. 접히는 부분이나 네. 거칠거칠해지는 어떤 습진 유사한 그런 방법에는 고보습 로션을 바르고 그거로 안 될 때는 오일 사용 덧바르셔도 되는데 오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럽에는 이제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오일도 성분이 되게 간단하고 간결해요. 맞아요. 그런 게 좋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허브가 좋다고 해서 허브 줄이 아주 긴 성분명 있죠. 그렇게 많이 있는 것보다는 네. 단순한 허브 한두 종류와 깔끔한 성분으로 3-4가지로 구성된 그런 단순한 오일, 당연히 향은 없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접힌 부분에 바르면 훨씬 도움이 되고 로션 위에 덧바르는 겁니다.
엄마들 다 오일이 먼저인 줄 알았죠. 저도 원장님 컨텐츠 보고 깨달았는데 오일은 제일 나중에 이렇게 네.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발진 관련해서 고민 많으셨죠? 발진에는 어떤 성분의 크림이 좋을까요? 와, 이거는 진짜 해답입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발진에도 사실 성분이 간결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보습을 제일 도움이 되는 게 네. 세라마이드잖아요. 네네네네. 세라마이드도 발진에는 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나 그 정도로 좋은 천연 세라마이드 제품인데도 발진에 도움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집에는 무조건 전문기관 가기 전에 딱 그 마지막 단계를 약간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세라마이드 관련한 보습 그쵸. 제품이 있으면 좋네요. 맞아요. 그리고 발진이 있을 때는 네. 오일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음. 발진이 있을 때는 일단 고보습 로션, 네. 그걸로 안 될 때 병원 진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진짜 지금 대본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로션 이름이 하필이면 세라마이드 로션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요것도 5종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니, 근데 세라마이드도 원장님, 이게 한 종류만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쵸. 저희 럽에는 5종이나 음.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좀 큰 차이가 있는 저는 건가요? 처음 봐요, 국내 제품 중에. 병원에서 판매하는 보습제 여러분 어머니들 거의 다 아시잖아요. 네. 뭐 실비 첨가식 이런 근데 유명한 약간 거. 가격이. 그쵸. 근데 가격은 너무 높은데 가만히 보면 다 합성 세라마이드예요. 그래서 세라마이드 천연은 사실 단가가 있으니까 네. 그것까지 맞출 수는 없고 합성 세라마이드로 이제 세라마이드 효과를 내는 건데 그것에 비해서 사실 가격대는 굉장히 높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세라마이드 종류가 9가지 이상 정도 되잖아요. 네. 그 중에 한 가지만 넣은 제품도 국내에서 천연 세라마이드 어린이 제품 보기 어렵고 이제 이게 5가지 종류의 세라마이드를 넣어서 그래서 제가 보고 사실은 조금 놀라서 연락을 드렸던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어떤 철학이신지. 이게 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뒤쪽을 보면은 5종 함유로 아기 피부를 촉촉하게 케어해주는 데일리 로션인데 저는 여기서 숫자가 들어오는데 2000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는데 그쵸. 2000 ppm은 저희가 좀 자랑할 수 있는 맞아요. 함유량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 제품 중에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 우리 원장님께서 보신 어린이 제품 중에서 유일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거 같이 챙겨가세요. 겨울철에는 세라마이드를 챙기는 게 좀 중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보습을 많이 빼앗기는 계절이니까 맞아요. 예, 확실히 세라마이드로 탭을 잘 해줘서 스며들게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죠.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간질간질하고 그런 게 다 건조해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맞습니다. 피부 장벽이 일단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내 피부 장벽에 어떤 벽돌을 잘 쌓은 어떤 단독주택의 벽을 한번 연상해 보시고 그 벽돌이 깨지지 않으려면 사이사이 시멘트가 균일하게 잘 발라져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게 세라마이드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 장벽이 깨지는 경우는 뭐 원래 우리 피부 각질층에 있는 세라마이드가 조금 부실하다든가 그걸 빼앗긴다. 어떤 강한 바람이라든가 네. 강한 계면활성제를 사용해서 빼앗기고 그럴 때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얘가 이렇게 텄어. 심한 애들은 네. 얘 아토피 아니야?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네.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피부 장벽 균열은 시작된 거거든요. 아. 근데 세라마이드로 좀 보완을 해주면 피부 장벽이 튼튼하니까 유해 물질은 벽돌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고 우리 집 안에 있는 보습 수분 성분은 벽돌을 뚫고 밖으로 빼앗길 수 없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약간의 벽돌이 뚫렸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벽돌을 세워주면은 복구해 주는 거죠. 복구할 수 있다. 네, 충분히. 우리에겐 기회가 있다. 근데 우리는 보는 눈이 없으니까 오늘 세라마이드 로션을 챙겨가시면은 복구할 수 있을 때 필수 성분이 꼭 여기 안에 5가지 종류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라마이드랑 아까 페녹실 에탄올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유해 물질. 이거는 하나가 우리가 챙겨가서 그쵸. 피해야 될 거는 딱 그거 피하고 그다음에 챙겨야 될 거는 세라마이드 딱 정해가지고 챙기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챙겨야 될 건 세라마이드, 피해야 네. 될 건 페녹시 에탄올과 향유. 네. 백옴돌림께서 이제 건조한 계절이니까 로션, 크림, 오일 이렇게 3개를 같이 해주고 싶으신가 봐요. 네.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해주시는 거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이제 많이 건조하지 않은 애들은 불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 뿐이에요. 근데 아이가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오일 발랐더니 훨씬 그래도 더 보습이 잘 되고 가려움이나 이런 호소한 일이 적다. 이러면 그 아이한테는 그 방법이 맞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건조함이 내 눈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나요? 거의 다 긁어요. 아. 그리고 잘 봐야 되는 게 네. 자면서 긁는 건 많이 가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수면 욕은
수면의 욕구는 다른 어떤 그러니까 가려움도 통증의 일부로 보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통증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렵지 않으면 긁지 않아요. 근데 자면서 목을 긁는다든지 손이 간다는 것 자체는 아이가 많이 가려워하고 피부 장벽이 약할 수 있다는 어떤 사인입니다. 순간 눈물 날 뻔했어요. 음. 너무 우리 아이의 사인을 무시해가지고 미안한 느낌이 들었는데, 하지만 우리는 복구를 할 수 있다. 장벽, 벽돌을 다시 복구할 수 있으니까 오늘 꼭 챙겨가시고. 그 여성 청결제가 있고 왜 남성 청결제는 있나? 근데 사실 이게 보편화되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왜 꼭 여성 청결제는 있을까? 뭔가 더 중요한가요? 아무래도 사실은 소아들이 어른도 그렇지만 네. 외음부 질염이 있는 경우가 아주 흔해요. 흔하다고요? 사실 흔해요. 그래서 바지를 몰랐어. 넉넉하게 입어야 되고 레깅스 딱 붙는 청바지가 그게 원인입니다. 그런 걸 많이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왜 흔하냐면 거기까지 씻길 때 음. 사실 외음부 쪽을 대충 씻겨야 돼요. 근데 어머니들이 더 깨끗이 씻기고 싶은 마음에 샅샅이 닦을수록 맞아요. 외음부 질염은 더 발생을 합니다. 남자애들도 동일한가요? 맞아요. 왜냐하면 점막은 산성이 보존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약간 강한 산성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세정제가 들어오면 그 산성이 깨지면서 가려움과 어떤 외부 물질의 침투가 조금 용이해지는 거예요. 여자들 다 그렇게. 그래서 여성 청결제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원인은 이런 거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진짜 끝까지 중요한 걸 얻어갔습니다. 그러면 엄마들도 좀 대충 해도 되는 건가요? 사실은 너무 몰랐어. 이렇게 대충 그냥 겉에만 피상적으로 닦는다 이런 습관, 너무 꼼꼼히 닦지 않는다가 오히려 정답이에요. 엠블리님, 원장님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 그럼 원장님 그래도 오랜만에 정말 오늘 유니크한 시간이잖아요. 저도 너무 네. 즐거웠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엄마들께, 네. 엄마가 처음인 우리 엄마들께 네. 한마디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처음이시잖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병원에 오셨을 때 어머니들이 최선을 다해서 키우고 계시는 걸 보고 제가 울컥할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괜한 죄책감을 다 가지시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사실 그러실 필요가 없고 죄책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모범이 생긴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달달 볶지 말고 약간 내려오면서 충분히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엄마가 처음이란 말에 다들 울컥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고민도 어디 가서 해. 남편은 죽어도 모르잖아요. 네, 다음에 러브에 또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가지고 또 이런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엄마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6대까지 화이팅 하세요. 원장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